여러분,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정말 게으른 사람입니까? 아닐 겁니다. 여러분은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고 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만원 지하철에 몸을 싣고 쏟아지는 업무를 처리하며 야근까지 불사하죠. 주말에는 밀린 집안일에 자기 개발까지 쉴 틈 없이 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통장 잔고는 제자리일까요? 왜 부의 추월 차선은 남의 이야기처럼 느껴질까요? 문제는 노력이 아닙니다. 바로 시스템의 부재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이라는 1인 기업의 CEO입니다. 그런데 혹시 구멍가게 수준의 주먹구구식 운영을 하고 있지는 않나요? 오늘은 실리콘밸리 천재들이 멘토로 모시는 전설적인 코치 맷 모카리가 밝히는 부와 성공의 비밀 시스템을 여러분의 삶에 이식해드리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 맷 모카리는 실리콘밸리에서 가장 예약하기 힘든 CEO 코치 중 한 명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에어비앤비, 코인베이스, 그리고 실리콘밸리의 철학자라 불리는 나발 라비칸트까지 수많은 억만장자들이 그에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위대한 CEO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훈련되는 것이다라고요. 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자가 되는 능력은 타고난 재능이 아니라 훈련하고 설계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 더 그레이트 CEO 위디는 바로 그 훈련 매뉴얼입니다. 이제부터 이 책의 핵심 내용을 한국의 현실에 맞춰 당장 내일부터 써먹을 수 있는 강력한 무기로 바꿔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비밀은 바로 존 오브 지니어스, 즉 천재성의 영역입니다. 여러분의 하루 업무를 한번 적어보세요. 그 중에서 내가 정말 잘하고 또 하면서 즐거움을 느끼는 일은 몇 %나 되나요? 맷 모카리는 말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자신이 가장 잘하고 좋아하는 일에 시간의 대부분을 쓴다고요. 반면 평범한 사람들은 내가 못하는 일,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느라 에너지를 다 씁니다. 한국 사회는 약점을 보완하라고 가르치지만 부자들은 강점을 극대화합니다. 여러분이 엑셀 정리를 싫어하고 못한다면 그것을 붙잡고 3시간을 끙끙대는 건 낭비입니다. 차라리 그 시간에 내가 잘하는 영업이나 기획에 집중하고 엑셀은 잘하는 사람에게 맡기거나 자동화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의 레버리지입니다. 그렇다면 내 천재성의 영역은 어떻게 찾을까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지난 2주 동안 여러분이 했던 모든 일을 리스트로 만드세요. 그리고 각 항목 옆에 2가지를 표시해보세요. 첫째, 이 일을 할 때 에너지가 솟았는가 아니면 에너지가 빨려나갔는가. 둘째, 내가 이 일을 남들보다 탁월하게 잘했는가. 만약 에너지가 빨리고 잘하지도 못하는 일이라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부를 갉아먹는 구멍입니다. 그 일을 당장 그만두거나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세요. 프리랜서 마켓을 이용하든 동료와 업무를 바꾸든 아니면 AI를 활용하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그 일에서 손을 떼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진짜 돈을 벌 수 있는 핵심 역량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부자가 되지 못하게 막는 가장 큰 장애물은 무엇일까요? 돈이 없어서? 시간이 없어서? 아닙니다. 바로 두려움입니다. 실패하면 어떡하지? 남들이 비웃으면 어떡하지? 맷 모카리는 CEO들도 매일 엄청난 두려움에 시달린다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두려움을 다루는 방식이 다릅니다. 일반인은 두려움을 느끼면 회피하거나 마비되어 버립니다. 하지만 성공한 사람들은 두려움을 신호등으로 인식합니다. 아, 내가 지금 성장하고 있구나. 내가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구나라고요. 두려움은 여러분의 자아가 위협받고 있다는 신호일 뿐 실제 위험이 아닐 경우가 90%입니다.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있는 그대로 느끼세요. 그리고 그 감정 뒤에 숨어있는 진짜 원인을 파고드세요. 직장 생활하다 보면 화나는 일 참 많으시죠? 상사의 부당한 지시, 동료의 무능함, 거래처의 갑질. 그런데 맷 모카리는 아주 뼈아픈 말을 합니다. 분노는 두려움의 또 다른 얼굴이다. 우리가 화를 내는 이유는 내 뜻대로 상황을 통제하지 못할까봐 겁이 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화를 내는 순간 여러분의 뇌는 파충류의 뇌로 변합니다. 이성적인 판단이 불가능해지죠. 비즈니스에서 그리고 투자에서 감정적인 결정은 언제나 손실을 가져옵니다. 화가 날 때는 즉시 반응하지 마세요. 심호흡을 내가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내 평판이 깎일까봐, 손해를 볼까봐. 그 원인을 찾으면 화는 눈 녹듯 사라지고 냉철한 해결책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부자들은 시간이 돈보다 귀하다는 걸 본능적으로 압니다. 여러분의 달력을 보세요. 빽빽한 일정으로 가득 차 있나요? 그렇다면 당신은 위험합니다. 맷 모카리는 노 미팅 데이, 즉 회의 없는 날을 만들라고 조언합니다.
일주일에 하루라도 온전히 혼자 생각하고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한국의 직장 문화에서는 힘들다고요? 그렇다면 하루에 딱 2시간이라도 확보하세요. 알림을 끄고 스마트폰을 뒤집어 놓고 문을 닫으세요. 그 2시간 동안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기획을 하고 공부를 하고 미래를 설계하세요. 끊임없이 울리는 카톡과 이메일의 반응만 해다가는 평생 남의 인생을 위한 조연으로 살게 됩니다. 주도권을 되찾으세요. 회의실에 들어가서야 무슨 말을 할지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최악의 시간 낭비입니다. 맷 모카리는 아마존이나 실리콘밸리 기업들처럼 글쓰기 문화를 강조합니다. 말로 하는 보고나 회의는 휘발됩니다. 감정에 치우치기 쉽고 논리적 허점을 찾기 어렵죠. 무언가를 제안하거나 결정하고 싶다면 먼저 글로 쓰세요. 6장짜리 보고서가 아니라 딱 1장이라도 좋습니다. 현황은 무엇이고 문제는 무엇이며 해결책은 무엇인가. 글로 정리하는 과정에서 여러분의 생각은 날카롭게 다듬어집니다. 그리고 그 글을 미리 공유하고 회의에 들어가면 불필요한 설명을 할 필요 없이 바로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이 습관이 여러분을 스마트한 일잘러, 더 나아가 성공한 사업가로 만들어줄 겁니다. 인간관계나 비즈니스에서 실망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알아서 잘하겠지, 내 마음을 알아주겠지. 이것은 프로의 태도가 아닙니다. 부자들은 기대하지 않습니다. 대신 명확한 합의를 합니다. 맷 모카리는 클린 어그리먼트, 즉 깨끗한 합의를 강조합니다. 누가 무엇을 언제까지 할 것인가, 이 3가지를 명확히 하고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내세요. 애매하게 빨리 좀 부탁해요 라고 말하지 마세요. 이번 주 금요일 오후 2시까지 완료 가능합니까? 라고 물으세요. 그리고 예 라는 대답을 들으세요. 만약 상대가 약속을 어겼다면 감정적으로 비난하지 말고 합의된 내용을 상기시키세요. 이것이 감정 소모 없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고수의 대화법입니다. 누군가에게 싫은 소리 하기 힘들어서 칭찬 사이에 비판을 끼워 넣는 샌드위치 화법 많이 들어보셨죠? 맷 모카리는 이것 절대 하지 말라고 합니다. 칭찬 뒤에 올 비판을 기다리느라 칭찬이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비판의 핵심도 흐려지기 때문입니다. 칭찬할 때는 칭찬만 하세요. 공개적으로, 구체적으로요. 반대로 비판이나 피드백을 할 때는 따로 불러서 단도직입적으로, 하지만 정중하게 사실만 말하세요. 나는 당신이 지난 프로젝트에서 이런 행동을 했을 때 우려가 되었습니다. 라고요. 솔직하고 투명한 피드백이 신뢰를 만듭니다. 나 자신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합리화라는 달콤한 샌드위치로 자신을 속이지 마세요. 내 통장 잔고 내 실력을 냉정하게 직시하는 것. 그게 부자가 되는 첫걸음입니다. 너무 뻔한 이야기 같지만 이 책에서 가장 강조하는 습관 중 하나는 바로 감사입니다. 맷 모카리는 매일 아침 감사한 일 3가지를 적으라고 합니다. 왜일까요? 단순히 기분 좋으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뇌는 생존을 위해 부정적인 것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불안과 걱정이 뇌를 지배하죠. 감사는 이 뇌의 회로를 강제로 긍정 모드로 바꾸는 스위치입니다. 감사함을 느낄 때 나오는 호르몬은 스트레스를 낮추고 창의성을 높여줍니다. 성공해서 감사한 게 아니라 감사할 줄 알기 때문에 성공하는 겁니다. 오늘 아침 눈을 뜰 수 있음에, 마실 물이 있음에, 도전할 수 있음에 감사해 보세요. 그 에너지가 여러분을 더 높은 곳으로 데려다 줄 겁니다. 이 모든 좋은 방법들을 알았어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작심삼일로 끝날까요? 너무 거창하게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맷 모카리는 시작의 장벽을 낮추라고 조언합니다. 운동을 하고 싶다면 헬스장 1시간이 아니라 그냥 운동복으로 갈아입기부터 시작하세요. 책을 쓰고 싶다면 한 페이지가 아니라 한 문장 쓰기부터 시작하세요. CEO들도 처음부터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엉망진창인 초안을 만들고 그것을 끊임없이 수정해 나갔을 뿐입니다. 완벽주의는 게으름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일단 저지르세요. 100점짜리 계획보다 50점짜리 실행이 100배 낫습니다. 오늘 당장 아주 사소한 것 하나라도 바꾸는 실행력이 필요합니다. 부자가 되려면 인맥이 중요하다고 하죠. 하지만 명함을 돌린다고 인맥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맷 모카리는 진정한 네트워크는 내가 무엇을 줄 수 있는가에서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무언가를 얻으려 하지 말고 먼저 도움을 주세요.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내가 아는 정보를 공유하거나 좋은 사람을 연결해 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실리콘밸리에서는 pay it forward, 즉 대가 없이 선행을 베푸는 문화가 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성공 비결입니다. 내가 먼저 베풀면 그 사람은 나에게 빚진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언젠가 절정적인 순간에 나를 돕게 되죠. 이기적인 사람은 잠시 성공할 수 있어도 오래 가지 못합니다. 나누는 사람이 결국 모든 것을 가집니다. 회사가 커지면 혹은 내 삶이 복잡해지면 결정할 게 너무 많아집니다. 이때 우유부단함은 치명적인 독입니다. 이 책에서는 래피드라는 의사결정 모델을 소개합니다. 누가 추천하고, 누가 동의하며, 누가 수행하고, 누가 입력하며, 누가 최종 결정할지를 명확히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족 문제나 개인적인 투자 결정에도 이를 적용해 보세요. 예를 들어 집을 산다고 할 때 정보 수집은 남편이, 대출 상담은 아내가, 최종 결정은 상의에서 내린다. 이렇게 역할을 분담하면 불필요한 다툼과 시간 낭비를 막을 수 있습니다. 결정의 프로세스를 만드는 것, 그것이 혼란을 잠재우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스타트업이 망하는 가장 큰 이유는 현금이 말라서입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현금 흐름을 얼마나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맷 모카리는 CEO들에게 매주 현금 보유량과 소진율을 확인하게 합니다. 여러분도 매주 가계부를 결산해야 합니다. 단순히 쓴 돈을 적는 게 아니라 앞으로 몇 달을 버틸 수 있는지, 돈이 어디서 새고 있는지를 냉정하게 숫자로 확인하세요. 막연한 낙관주의는 금물입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재정 상태를 투명하게 직시하는 순간 두려움은 사라지고 통제력이 생깁니다. 그때부터 진짜 부의 축적이 시작됩니다. 한국 사람들은 쉬는 것에 죄책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F1 레이싱을 보세요. 차가 멈추지 않고 계속 달리면 타이어가 터져버립니다. 피트인에서 타이어를 갈아 끼우는 시간이 있어야 완주하고 우승할 수 있습니다. 맨 모카리는 최고의 성과를 내기 위해 전략적인 휴식을 강조합니다. 주말에는 업무와 관련된 모든 것을 끄고 완전히 로그오프 하세요. 취미를 즐기거나 자연 속에 있거나 사랑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세요. 뇌를 완전히 쉬게 해줘야 다시 주중에 폭발적인 집중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쉬는 것은 낭비가 아니라 더 높이 뛰기 위한 도움닫기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살다 보면 감당하기 힘든 위기가 찾아옵니다. 실직, 투자 실패, 건강 문제 등등. 이때 멘탈이 무너지면 모든 게 끝장입니다. 맨 모카리는 위기 상황에서 최악의 시나리오를 써보라고 합니다. 정말 최악의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질까? 집을 팔아야 하나? 1년 동안 수입이 없을 수 있나?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어보면 생각보다 그 최악의 상황이 죽을 만큼 끔찍하지 않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대비할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되죠. 막연한 공포가 구체적인 과제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위기를 관리 가능한 위험으로 바꾸는 힘, 그것이 CEO의 마인드셋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북극성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돈을 많이 버는 것은 목표가 될 수 없습니다. 그 돈으로 무엇을 하고 싶은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세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싶은지 여러분만의 미션이 있어야 합니다. 맨 모카리는 위대한 CEO들에게는 항상 가슴 뛰는 비전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비전이 있는 사람은 지치지 않습니다. 눈앞의 장애물에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오늘 밤 조용히 책상에 앉아 여러분 인생의 사명선언문을 작성해 보세요. 그것이 여러분이 길을 잃었을 때 방향을 알려주는 나침반이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실리콘밸리 최고의 CEO들이 실천하는 성공 원칙들을 배웠습니다. 천재성의 영역에 집중하고 두려움을 직시하며 시간과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 그리고 명확하게 소통하고 합의하는 것. 이 모든 것은 거창한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에게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바로 나 자신이라는 가장 소중한 기업을 운영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필요한 원칙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인생의 CEO입니다. 쫄지 마세요. 피하지 마세요. 그리고 오늘부터 당장 CEO처럼 생각하고 행동하세요. 결과는 반드시 따라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그냥 끄덕이고 넘어가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 중 딱 하나라도 좋으니 당장 내일 아침부터 실천해 보세요. 2주간의 에너지 감사 일기를 쓰든 화가 날 때 심호흡을 하든 거절 못하던 부탁에 명확한 합의를 제안하든 말입니다. 행동하는 사람만이 불을 거머쥘 자격이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성공적인 인생 경영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